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의 화두는 상생으로 불교의 동체 대비 가르침이 위기 극복과 도약의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새해를 맞아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나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SNS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승려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 임직원의 도제들도 승려복지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승려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됩니다. 스님들에게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려복지 통합관리 프로그램도 구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신 109주년 법요식이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공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코로나19 극복 등을 발언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학대받은 걸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 27분의 연설을 관통한 키워드는 상생으로 불교의 동체 대비 가르침이 위기 극복과 도약의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신년사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의 힘으로 경제혁신 속도를 앞당기는 등 상생을 강조하며 9차례나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 역시 대화와 상생이라며 임기 초부터 지속해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추진에 완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총 27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경제였고 코로나와 회복, 위기란 단어도 자주 언급됐지만 이 모든 상황의 해법으로 제시되며 연설 전반을 관통한 키워드는 바로 상생이었습니다. 신축년 새해, 상생, 즉 동체 대비의 불기윤리가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 덕목으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교정시설에 방역용품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김진여심 가피봉사단 부단장은 어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마스크 5만 장과 생수 2,000개, 초코파이 200상자를 조계사 포교사팀에 전달했습니다. 포교사팀은 후원받은 물품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구치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새해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우리 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본부 사무처는 새롭게 구성된 홍보위원회와 함께 생명나눔 유튜브 채널 운영에 나서는 등 SNS 홍보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새해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장기 기증과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은 대면 접수 방식이 일반적인 통로인데 지난 1년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접수된 등록 서약은 전체 목표치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생명나눔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외부 조직인 홍보위원회와 함께 생명나눔 동참을 호소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래는 더 좀 연구해서 우리 BBS 불교방송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좀 더 뭔가 새롭게 구상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열심히 해서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현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 어려운 현재 여건을 감안해 SNS 홍보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40여 명의 홍보위원들은 생명나눔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무처와 같이 이런 사업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한마음 혈액원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 기업에서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자를 모집하는 활동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후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생명과 또 많은 환자 지원금 모금해서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 바이오메드는 마스크 지원 약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에이스 바이오메드는 매달 마스크 10,000장을 생명나눔에 기증하기로 하고 생명나눔은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업체인 주식회사 프레스코 인터내셔널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생명나눔 기금 500만 원을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신축년 새해 코로나19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란 수건 해결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그동안 승려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 임직원의 도제들도 승려복지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단 미등록 사찰과 미등록 법인의 권리인, 관리인, 임직원 도제에 대해 승려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조계종 총무부는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 제도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 미등록 사찰 법인의 관리인과 권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에게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돼 스님들의 의료비와 요양비, 국민연금 등의 지원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장인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앞으로도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안정적인 노후 수행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의 중창조로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쳤던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09주년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구인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중생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발언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천태종 중창을 선포하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근간을 세운 상월원각 대조사.
천태종이 어제 오전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09주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마다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을 봉축하기 위해 구인사 광명전은 수만 명의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올해 법요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내빈 초청 없이 도용 종정 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종회의장 도원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등 일부 종단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천태종은 법요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전국 사부대중들과 조사 스님의 위덕을 기리고 유운을 받들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 봉축 법요식의 인연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길 기원한다고 설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종도와 내 기빈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의 한이 이를 봉축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지만 이 현실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문덕스님은 또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새 불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은 오늘날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맞아 대승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며 조사 스님의 중창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창궐하는 질병과 경제난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을 만나고 보니 대조사님의 크신 가르침이 더욱 우렁차게 다가옵니다. 각고 정신으로 대각을 성취하시고 높으신 원력으로 구제 중생의 원력을 실천하신 그 풍모가 더욱 장엄하게 느껴집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지난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해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을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상월 원각 대조사. 천태종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으로 고난에 처한 우리 시대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열현철입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후학을 지도해온 봉암사 수좌 정명대종사의 열반 1주기 추모법회와 부도탑 제막식이 어제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법회는 삼배와 축서사 조실 무여대종사, 수좌 대표 영진스님, 문도 대표 선타스님의 분향순으로 진행됐고 추모법회에 이어 희양산자락에 마련된 정명선사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사리가 모셔진 정명선사탑은 불, 법, 성을 의미하는 면이 다른 세 개의 자연석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봉암사주지 원광스님은 정명선사탑은 평소 절제 있게 살아오신 스님의 삶의 모습과 가장 소박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명대종사는 조계종 종립특별선언 봉암사 태고선언에서 지난해 12월 원적에 들기 전날까지 80이 넘는 나이에도 깨달음을 향한 구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전문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2019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4만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1년 이후 아동학대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CCTV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정인아 미안의 추모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학대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인이 사건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 신상 공개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 주체인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와 권한 재조정을 통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분들이 이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면책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현장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도 계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살인죄의 경우 기본 양형이 10에서 16년이지만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에서 7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살인의 아주 확신적인 고의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걸 충분히 알고 이런 학대 행위, 가학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 법원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과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양부모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사실상 추경 규모에 해당하는 9조 3천억 원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접수 첫날 1시간 만에 8만여 명이 몰리는 등 지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전까지 지원 대상의 90% 이상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3차 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됐습니다. 이번 지원금 전체 규모는 9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 4조 1천억 원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입니다. 첫날 접수 1시간 만에 8만 명 이상 몰릴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코로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달 2월 10일 설 연휴 이전에 90% 이상 대부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번 새희망 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지급을 해드렸고요. 이번 버팀목 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 자금 지원 DB 약 240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현장 접수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속 지급 대상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마지막 월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지원됩니다.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직접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와 함께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 3조 원 규모의 대출도 시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규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1월 중에 대출을 시행하고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3조 원 규모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 인하도 1월 18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지원금 전체 지원 대상은 580만 명,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2명 중 1명꼴 47.5%에 이릅니다. 다만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무엇보다 집행 속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달에 집행이 되는 금년대 사실상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오늘 발표된 규모가 9조 3천억인데 4차 추경이 7조 8천억이었습니다. 정말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넥스트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날 여권에서는 4차 지원금 추가 지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논의 그 자체가 너무 이르다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 국민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BS 뉴스 박건우입니다. 한국불교계가 라오스 주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 공생회는 군산 삼보사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붕괴 위험 등에 처한 집에 거주하는 라오스 4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가옥 지원 사업 자비행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구촌 공생회에서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라오스 켄카이 금화초등학교와 덜룸 지환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군산 삼보사가 지원하고 있는 장학생들로 이들은 작은 움막이나 붕괴 위험에 처한 집에 거주해 왔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인기 도서와 신간을 바로 빌려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18,000종을 추가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서울도서관 전자책 대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를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지금 코로나19로 휴관인 가운데서 비대면 서비스를 1차적으로는 전자책 확충으로 방향을 잡았고 실물 종이책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택배 서비스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스마트 도서관으로 해서 무인 도서 대출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자책과 구독형 오디오북은 한 사람당 5권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비대면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새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딛고 생명나눔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눠야 할 시기에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나눔과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걸로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